안녕하세요. 저는 33살입니다. 결혼을 생각했던 남자는 38살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될 거라는 건 정말 생각도 못했었는데 저의 답답한 마음을 어디 풀 데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 신청해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남자와 처음 만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교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착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같은 성가 되어서 연습하는 시간이 많았고 서로 대화도 잘 통해 저에게 먼저 대시를 하면서 저도 싫지 않아 서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귄 지 어느덧 8년이 지나갔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 없었고 저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제 걱정을 해줬고 늦은 밤 집까지 바래다주고 언제나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아 이 남자가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저에게 있어 존재감은 너무 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까지 약속하면서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셨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듬직하고 말하는 거에 믿음이 간다며 좋아했습니다. 이 남자 직업은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이 되는 공무원입니다. 저는 일반 회사원이지만 외국 계열이기 때문에 월급이 달러로 들어와 일반 대기업보다 월급은 많이 받습니다. 이런 점들은 시부모님께서는 모르고 계시고 세세하게 물어보려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상견례할 때 기본적으로 오고 가는 말들 하면서 분위기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결혼 날짜도 저희 아빠가 빠른 시일 내로 알아본다며 연락드린다고 했고 순탄하게 모든 게 잘 될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저에게도 불행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8년 만나면서 여태까지도 저는 이 남자에 대해서 그냥 껍데기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시부모님들께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니까요. 예비신랑은 집과 회사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지만 차로 이동하면 출근 시간에 많이 막혀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저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터진 이후로는 절대 대중교통 이용 안 하고 차로만 움직입니다. 1시간 일찍 준비해서 나오니까 회사까지 늦지 않게 도착은 하더라고요. 저와 예비신랑 근무하는 거리는 40분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일찍 끝나거나 할 때는 데이트라도 할 겸 퇴근 시간 맞춰서 회사 앞에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어쩔 때는 예비신랑이 저희 회사로 와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차로 움직이지만 평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대부분 지하철로 같이 움직이는데 퇴근 시간이라서 그런지 항상 사람이 많아서 어디 가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역에서 다른 사람이랑 부딪히지 않게 저를 보호해주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와 부딪히면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비신랑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죠. 그렇게 데이트하려고 목적지까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위에 남자들이 저희를 감싸더라고요. 4명 정도가 저희를 둘러싸더니 저랑 얘랑을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뒤로 숨었는데 갑자기 남자들 4명이서 얘랑을 제압하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왜 그러냐고 소리치고 한 남성이 저에게 어떤 관계냐고 물어보길래 곧 결혼하게 될 배은자라고 말하니까 신고 접수가 돼서 체포하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짐작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맞습니다. 바로 얘랑 핸드폰 뺐더니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서까지 같이 가자고 하길래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당황해서 일단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놀라운 사실. CCTV에 촬영된 영상의 지하철을 기다릴 때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했던 일이라 저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랑과 경찰서에 있는데 마음이 진정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아니지, 내가 생각한 그런 거 아니지? 우리 교회 다니잖아. 그럼 이런 짓 하는 건 안 되는 거 아냐? 빨리 말해봐. 아니라고. 얘랑 미안해. 내가 할 말이 없다. 지금 상황에 무슨 변명을 하던 결과가 나왔는데 어찌 돌릴 수 있겠어. 저 내가 지금 너무 놀라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덜덜 떨릴 지경이야. 제발 아니라고 말 좀 해봐. 내가 알던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경찰 저기요, 이런 말에서 죄송한데요, 여기 핸드폰에 증거물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한두 개가 아니죠? 결혼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서 집에 있는 컴퓨터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혹시 물어볼 거 있으면 협조해 줄 수 있으시죠? 야, 너 이거 뭐야? 내 것도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이 정도로 쓰레기였어? 말 좀 해보라니까? 대답해보라고? 얘랑 할 말이 없다. 창피하니까 그만 소리 질러. 주변에서 다 쳐다보잖아. 너는 지금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건 중요하고 내가 받은 상처는 생각 못하는 거야? 지금 내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는 거 안 보여?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회개하러 간 거냐? 나도 이 상황 절대 넘어갈 수 없겠다. 감히 결혼할 배우자한테도 이런 짓을 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여보세요? 어머님, 지금 저 경찰서인데요. 글쎄 어머님 아들께서 지금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그것도 결혼할 배우자인 저한테 말이에요. 저 말고도 피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니? 정확하게 이야기해봐라. 경찰서라니 지금 우리 아들이랑 경찰서에 있는 거니? 네,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어머님 아들이 지하철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요? 자세한 건 경찰서 와서 확인하세요. 그렇게 경찰서에서 모두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오셨고 시부모님 오셔서 온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핸드폰에는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버티고 버텼지만 결국 온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저희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이 상황을 그냥 사과만으로는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랑했던 남자였고 그만큼 의지했던 남자였는데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건데 저에게 다가온 상처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얘랑 내가 정말 미안하다. 어떠한 변명도 너의 마음을 치유해줄 수 없겠지만 난 사랑이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해.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 지금 뭐라고 했어? 사랑이었다고? 이런 게 사랑이었다고 말하는 너 정말 소름 끼치는 거 알아? 이런 건 사랑이 아니야. 정신병이라고. 너 때문에 내가 받은 트라우마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앞으로 내가 지하철 탈 수 있겠어? 길거리도 못 다닐 것 같아. 내 정신적인 고통 내가 어떻게 책임질 건데? 너 내 집 돈 좀 있다고 돈으로 그냥 배상하고 끝내려고?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받을 수 있는 벌은 다 받고 나오면 좋겠어. 나는 평생 너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너는 나한테 한 번도 진실은 없었어. 교회에서 내가 했던 행동들 생각하면 정말 너무 충격이고 소름 끼쳐. 많은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엄청 잘해줬었잖아. 그런 것도 다 목적이 있었던 거지? 경찰 아저씨, 이 사람 절대 용서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받은 피해도 절대 합의해줄 생각 없어요. 이런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해줘야 한다고요. 그래야 다시는 절대 이런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경찰 내 용서해주고 말고는 법에서 해결할 문제니까 일단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제 그만 들어가 주세요. 조사 끝나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되시죠? 집에 있는 컴퓨터를 좀 확인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가기 전에 할부로 컴퓨터 만지거나 하면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방조죄로 법적인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아들분 방은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건 아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니 수월하게 처리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저희는 모두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본 상황이라 이 문제는 제 손을 벗어났다고 말했네요. 그렇게 저는 집에 와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펑펑 울었네요. 저런 남자 때문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는 것 자체도 아깝지만 그래도 불과 몇 시간만 해도 사랑했던 사람인지라 정신적으로 상당히 충격이 컸었습니다. 그렇게 이 남자는 실형을 선고받은 즉시 자동적으로 공무원 자격이 상실되어 징계위원회의 절차에 의하여 파면 처리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정식적인 부분과 피해 보상 관련해서는 저희 아빠가 처리했습니다. 저는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았네요. 너무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어서 아직까지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괜찮아지겠죠. 제 사연을 읽어주신 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정말 겉만 보고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인연을 봐왔는데도 한 번도 알아채지 못한 저도 바보 같지만
두 얼굴을 가지고 철저하게 속일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네요. 제 사연을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위로의 말이라도 들고 싶네요.